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 바로 남대문 시장인데요. 실제로 점포수만 1만여 개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방문 개수가 3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은 남대문 시장 상윤회의 전영범 회장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잠깐 그 방문객 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것만 딱 들어도 이게 타격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좀 어때요? 네,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실망감이나 시리에 많이 젖어 있어서 저 역시도 상인들 대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지만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의 주요 코스로 도는 곳이기도 한데 네. 이 관광객 수도 지금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외국인들을 입국을 이제 지금 이미 자제를 시키고 있고 네. 제재를 시키고 있고 저희 남대문보다 더하다는 명동 같은 데도 지금 저도 가끔 들러보면은 외국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대문 시장에는 외국 관광객들의 소비자 퍼센트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외국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신 지 네. 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37년 됐습니다. 37년이라고 한다면 뭐 사스, 메르스도 경험을 하셨고 네. 뭐 IMF,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겪었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지금은 옛날 사스나 메르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뭐 침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이 상인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금융위기나 이런 사태 때도 웬만큼은 다 상인들 힘으로 자체내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이미 이게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스하고 메르스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뭐 고객들은 좀 줄었을 것 네네. 같은데 조금씩은 이 정도는 줄었지만, 아니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상인들의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이 실정이니까요. 예. 이게 뭐 서로 한숨들만 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가게를 뭐 운영을 안 하고 그냥 휴업을 해버리는 가게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 2월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 방문했고 박영선 장관도 남대문 시장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다양한 뭐 지원책들을 좀 내놓을 것으로 저희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것들이 좀 나왔고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 우리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또 실제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정책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이 형편의 전통시장에 맞는 실정하고는 조금의 그 차이가 있어서 상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와서 느낄 정도의 이 체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은 나오고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 이렇게 정말로 상인들이 거의 만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한참 마스크가 힘들고 구하기 힘들고 할 때 상인들을 위해서 중기청에서나
구청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들, 또 소독제나 이런 방역제들을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진짜 상인들이 지금 힘들게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이 아직 피부에 닿질 않아서 상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 내놓은 대책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네, 네. 그렇다면은 대체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줘야 상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살만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껏 물론 대통령도 가시고 장관님은 또 그 뒤에도 몇 번 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하시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 기대들은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상인들이 잠깐 조금 만족했던 부분은 이 한시적이었지만은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들이 조금 해주셔서 네네. 그때는 약간의 용기를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한도 이제 벌써 지나가고 그것도 100%의 임대인들이 다 이해해 준 것도 아니고 뭐 일부분은 아직도 뭐 안 된 점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뭔가 정말 현실적으로 뭐 정말 내가 당장에 임대료 밀려 있는 임대료도 내고 뭐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현금 같은 거 지원을 원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을 잠깐 네네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전체 상인분들 중에 그러니까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내 점포를 가지고 네. 내가 지주권을 가지고 내 점포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사실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가 서울 중심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대료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이렇게 파급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건물주가 정부라면 네네네. 계속 임대료 깎아줘 뭐 이런 네. 그냥 주장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임대인들조차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그렇다고 뭐 이거를 한시적인 게 아니라 뭐 계속해서 뭘 해달라 이러기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임대료 깎아주기의 현황은 좀 어떠하고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은 좀 어떤 입장인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초반에 그 용기 있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몇몇 그 임대인들이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남대문 시장의 이제 특성상 건물 전체를 그 한 지주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주인인 분이 있고 또 이제 오래전에 저희 남대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이 외부인들이 이제 사실은 건물이 없이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들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여럿이서 합쳐서 같이 혼합일체로 합쳐서 이 상가 건물을 져서 각각 개인의 그 지분을 찾아간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주가 한 건물에 뭐 200명, 300명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합이 안 됩니다. 한 지주인 분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장기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지주가 많은 상가의 분들은 그게 이제 잘 그 협력이 안 돼가지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나름대로 막 각 상인에서는 각 그 상가별로 그 지주분들의 그 주소지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뭐 호소문도 보내고 또 편지도 띄워서 좀 우리 어려울 때 좀 어차피 지주나 임차인들은 이 상생의 관계인데 그렇죠. 상인이 없으면 뭐 그렇죠. 상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부탁하고 해서 지금은 그분들이 조금씩 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착한 임대인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한 80% 이상 그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네, 다행인 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뭐 지금 한시적이라고 하셨으면은 약 한 3개월 정도 네, 보통 좀 진행이 됐던 거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잡았으니까 벌써 지금 4월 달에 이달에 이달이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상가에서는 단체로 상인들이 그걸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네. 그 요청서를 그 임대인들한테 지금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뭐 일부 실정입니다. 임대인분들은 그걸 또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글쎄, 상황이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셨던 그 임대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한 점포 한 점포는 사실 그게 얼마 안 되지만은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점포를 한 번에 그렇게 뭐 30% 50% 이렇게 해주셨을 때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게 연장을 해줄까 하는 그 의문점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상인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도 또 그쪽 방면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나요? 좀 어때요?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예. 뭐 일부분 초창기부터 추가로 지원이 되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대출까지 추가돼서 이제 다방면으로 대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신용도가 좀 높은 사람들은 은행 쪽으로 주로 이제 연결이 이제 국가적인 자본에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뭐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도 그게 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신용도가 높은 뭐 1, 2, 3등급인 네 분들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2, 3등급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일이 없죠. 워낙에 그분들은 뭐 1, 2, 3등급 정도 되면은 살만하신 분들인데 네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은 뭐 적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들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분들 지금 제가 주위에 이렇게 상인들 파악을 해보면은 대출을 자기네들이 마음 놓고 가서 신청해서 시원하게 받았다고 하는 상인분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대출도 남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빠르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와서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이제 그 일반 상인들은 저희 상인회 사무실에 올라오셔서 이게 뭐 정부에서 이런 거 해준다고만 했지 막상 우리가 신청을 해보면 벌써 이게 이루어지는 게 없고 뭐 예를 들어 돈 3천만 원 해준다고 해서 가보면은 1,000만 원도 뭐 서류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해오라 하고 뭐 하니까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소상공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계속 여론에서 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소리들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인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뭐 생필품이든 뭐 이런 걸 기본적인 걸 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뭐 마스크를 쓰고 뭐 하든. 하지만 가장 전제 조건은 방역이 과연 잘 되어 있을까? 내가 저기를 가도 안전할까? 라는 이 불안감만 잠재워지면 그리고 우르르 몰리지는 않아도 그래도 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방역이나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은 저희가 뭐 저 상인에 의해서 감시하게 하기는 뭐지만 계속 그 홍보하고 독촉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한 그 상가별로 2번, 3번 정도는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는 또 그 지역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 따라 또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이틀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렇게 많은 그 이 유동 인구나 상인분들이 계셨지만은 아직 한 분도 감염자 없으시고 또 그 감염자가 저희 시장을 다녀갔다라는 지금 동선도 나오질 않고 이런 실정이니까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여기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이게 안전하니까 좀 나와라라는 의도에서 사실은 오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꾸 이 대구에서 이제 그게 확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대구에서 확진될 때보다는 서울 구로구 그 콜센터에서 콜센터. 확진이 되면서부터 더 우리 시장은 맞아요. 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는 그냥 그래도 저희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상인들이나 이 소비자분들이 조금 덜 했었는데 덜 느꼈었는데 구로센터에서 딱 터지기 시작을 맞아요. 하니까 그때는 정말 저희는 손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에 예, 대한 그런 우려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인데 네네. 저도 사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네.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비고 다니는 것도 싫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네. 그냥 외부로 마트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거든요. 네. 이게 남대문 시장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좀 유치하거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 네. 그 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저희 남대문 시장은 사정상 이게 동네 그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하고 좀 달라서 이제 종합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액세서리, 뭐 아동복 이런 것들은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 이제 도매업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온라인으로 이 도매를 하는 저 온라인 판매라는 거는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씩 이렇게 파는 그렇죠. 사람들은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도매를 위주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온라인 판매가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서 거의 조금은 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정부에서 공공기업에 뭐 저희 그 전통시장들하고 자매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걸 필요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걸 좀 서로 협조해서 하라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 구매할 만한 마땅한 그 제품들이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번 그거를 뭐 관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대문 시장은 일반 전통 시장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다른 너무 이제 조금 다르고 너무 좀 시장 자체도 방대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요. 그럼 대체 이 대안이 뭘까? 정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요. 이게 이제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도 이제 어떤 비대면 문화는 저는 확산될 거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의 판매도 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남대문 시장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될까 좀 생각해 놓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막혀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아직까지는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지만은 조금 우리는 좀 색다른 다른 전통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와서 저희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지금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자꾸 어쨌든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저희 이제 남대문 봄 같으면은 지금 한참 봄에 뭐 이렇게 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고 뭐 하물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복 이 단지 같은 경우 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도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했었습니다. 뭐 패션쇼도 하고 뭐 어린이들
모델들을 데려다가 네. 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일체 지금 뭐 접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말 자체가 빨리 없어져서 마음 놓고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나오셔서 남대문에 나오셔서 행사하시는 것도 보시고 필요하신 것도 구입하시고 그런 날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건 뭐 저희 상인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국민들의 네. 공통된 바람일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들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기도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네, 너무 답답해하는데 사실 이런 때 저희가 남대문 시장을 또 한번 데리고 나가고 이러면 참 좋아할 텐데 네, 저희도 아쉬움이 그렇죠.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인들이 우리 회장님께 이것저것 많은 민원도 넣고 하실 텐데 네. 그래도 딱 한 가지 이것만 지금 정부가 이것만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 이제 강하게 하나의 요구를 좀 딱 하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대문 시장이 아까도 제가 잠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상인분들이 이 소비자분들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이지만 상인분들도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카드기, 단말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카드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뭐 저희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부분도 지원, 예. 예, 지원금도 지금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카드기를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매출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이유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30% 이하 떨어진 거를 확인이 돼야만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기 자체를 갖다가 거부를 하고 안 놓고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영세 상인인데 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냐 하는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뭐 이렇게 뭐 연세들은 드셨고 어디 가서 어필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상인회 와서만 뭐 어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제가 청에다도 전화를 드려서 좀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관에서나 청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뭔가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줄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런다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1억 매출 미만인 사람들한테 조건 따지지 말고 다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기왕에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또 상인들도 가장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각자의 어떤 방역, 위생 잘 신경을 쓴다면 사실 뭐 남대문 시장 방문해도 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사이에서 저희도 참 딜레마이긴 한데 네네. 각각의 서로 조심을 하면서 한다면 뭐 상인들도 좀 돕고 네. 우리 또 시민들도 보다 좀 안전하게 또 네. 장바구니로 담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